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도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졌고 다우존스도 1% 넘게 빠지면서 급락이 나왔죠. 또 아침에 눈을 떠서 미국 증시 확인하는 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언제 안정이 될까 하는 그런 좀 불안한 어떤 심리가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또는 개별 종목에 어떤 좋은 이슈들이 나와도 또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즘에 계속 저도 지금 한 2주일째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또 매수를 하더라도 뭐 좀 보유 그 기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자. 그래야 손실도 줄이고요. 또 수익도 바로바로 실현을 하는 게 수익이 나서 내일 더 가겠지 하고 들고 있다 보면 내일 또 완전히 폭락하고 하루 폭락, 하루 급등 이런 식으로 해봤자 오래 들고 있어서 좋을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 보유 종목을 확실하게 다지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에도 또 이 등락의 이 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수를 조금씩 좀 생각했던 가격보다 좀 낮아져 있을 때는 매수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을 때는 굳이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 매매의 패턴을 매매의 횟수를 자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혹시 매매를 하더라도 짧게 가져가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로 보유하려고 했던 종목이 많이 빠진다면 추가 매수해도 되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폭등이 나오거나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가격까지 올라갔을 때는 좀 빼라. 좀 그 현금을 보유하는 그 어떤 양을 보유 비중을 유지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조금 길게 가져가려고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을 오늘 오전에 매도했다가 또 가격이 좀 빠져서 다시 재매수를 했고 또 오후에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다시 또 비중을 좀 줄였거든요. 하루에 한 종목만 가지고도 매도, 매수, 매도 세 번의 매매를 할 정도였고 이제 시장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가져갑니다. 전체적인 물량을 오늘 보면은 제가 매매했던 그 종목의 경우 전체적인 물량을 봤을 때는 늘렸어요. 그런데 매도, 매수, 매도. 그러니까 처음에 매도했던 물량보다 빠졌을 때 매수했던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가고 오후에 다시 뺄 때는 샀던 것보다 약간만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이틀간의 급락으로 다음 주 초반에 이슈가 또 시장에 이슈가 또 어떤 게 주말 사이에 나올지 모르고 지나치게 빠진 종목들은 또 잘 갈 거라는 믿음 그리고 어차피 오래 가져갈 건데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일정 가격에서 매도를 하고 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오늘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전 시초가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예상대로 빠졌을 때 재매수를 하고 그리고 다시 가격이 오늘처럼 반등을 했을 때 다시 조금 더 줄여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들고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현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리고 물량은 조금 늘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변화 없이 현금을 그대로 쥐고 있고 대신에 하루에 매매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을 좀 낸 거죠. 오늘 결과적으로 파란불을 켠 종목이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수익을 냈습니다. 처음에 매도할 때보다 가격이 많이 빠졌었다가 매수 이후 가격이 올라와서 다시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 변동이 있으면 그 현금을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패턴이 뭐 반드시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종목도 또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그 꼭 들고만 있는다든가 아니면 뭐 전부 다 올 매도하고 전부 다 풀 매수하고 이런 것 말고 분할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보유하는 그 주기를 조금 짧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지금 매매하다 보면은 오늘도 그랬죠. 뭐 결국에 파란불을 켰으니까, 그러니까 손실 구간이었으니까 결국에 매도를 한다는 것은 저의 손실을 확정짓는 거였는데 오전에 시초가 부근에서 매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거로 예상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호가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매도를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또 다시 매수를 하고, 어차피 길게 가져갈 종목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도 뭐 비슷한 방식, 물량을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을 가져가되, 길게 가져가되,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오늘 올라야 되는데 왜 빠졌지? 특히 오늘 같은 날, 이거는 뭐 시장이 눌리니까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저가 부분에서 좀 늘려주고, 또 쭉 올라가서 예를 들어 뭐 어제 며칠 전처럼 요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뭐 3, 4% 정도씩 막 올라가 주면 다시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들고 있고, 오늘처럼 또 빠졌을 때 다시 사고, 이런 전략이 전체 샀다가 전체 팔았다가 이게 아니라 조금씩 일정 부분씩 그렇게 매매를 뭐 자주 매매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현금을 어쨌든 계속 들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은 뭐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뭐 거의 조금 이제 주도주 쪽으로 좀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기 종목들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이 변동성 장세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수익이 날 때는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패턴이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점점 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뭐 부양책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작년처럼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는 좀 집중을 하고 좀 갖고 있는 현금을 줄이면서 확 많이 이제 물량을 늘리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만 대응이 가능하다, 대응을 다각도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7종목이 오르고 565종목이 빠져서 0.57%, 오늘 장중에 뭐 1%대 중반까지 빠졌던 것에 비하면 많이 복구하고 끝났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491종목이 오르고 825종목이 내려서 0.29% 떨어졌습니다. 역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했고, 특히 코스피에서 기관이 많이 던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연준 의장 발언의 실망감 등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으로 장중에 3천선을 이제 밑돌기도 했지만, 중국 양회에서 긍정적인 GDP 전망, 뭐 6% 오늘 리커창 뭐 6%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낙폭이 축소되며 마감했다. 이제 이런 그 코멘트 달렸고요. 파월이 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실망. 그러니까 이게 그 분위기가, 시장이 지금 이제 떨구려고 작정을 했을 때는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다지는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은 어제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나스닥 급락의 영향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출회되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이런 코멘트 달렸습니다. 시총상위주 보면은 LG화학이 4%대 올랐고, 기아차가 3%대 올랐고, 기아차 3%대 오른 것에 비하면은 또 현대차는 보합이고,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1.77%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포스코 1.78% 오늘도 올랐고요.
LG전자 1.7%. 어제 제가 LG전자 언급을 했는데 LG전자 우선주는 어떻게 됐죠? 제가 오늘 못 봤는데. 그리고 LG생활건강이 다시 1% 급등하면 상승하면서 15위로 다시 올라왔고요. 코스닥 보면은 HLB가 6%대, 또 CJENM과 KMW가 5% 올랐는데, KMW가 오랜만에 오늘 그 5G 종목들이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11%인가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KMW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진짜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를 정도로 계속 바닥을 다지다가 어제 제가 KMW 지금 밥 먹으면서 그랬나요? KMW 같은 종목 지금 이제 막 조금씩 사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KMW뿐만 아니라 5G 종목들은 진짜 올해 실적 전망이 워낙 좋아서 지금 서진 시스템이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고, 오이솔루션도 좀 움직임 괜찮고, 또 RF 그 HIC도 이번 주 초반부터인가요? 조금씩 꿈틀대더니 오늘 KMW까지 이제 반등에 성공했다고 볼만한 정도. 일단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5G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 의약품 보면, 상승 종목 보면 종근당 바이오가 5.88%, 신풍제약과 우선주가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일양약품 우선주가 12%대, 우선주는 12%대 빠졌고 일양약품은 또 1%밖에 안 빠졌어요. 오리엔트바이오, 진원생명과학, 현대약품이 4%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오른 종목 보면 유틸렉스가 10%대, 인트론바이오와 원바이오젠이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올리패스가 6%대 빠졌고 삼천당제약이 5%대 빠졌습니다. 오늘도 이제 레키로나주 그 승인 기대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레키로나주가 이제 이미 국내에서 조건부 승인을 획득했지만 원가로 공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로 주가에 모멘텀이 되지 못했지만 해외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해외는 기존의 치료제처럼 비싼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유럽 EMA의 유럽의약품청의 심사 결과가 2-3개월 내에 확인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한국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 심사도 통과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상 3상이 끝나기 전에 유럽 시장에서의 시판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최대 한 3조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이 유플라이마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데 그 2분기부터 이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이제 올해 사실 휴미라 이 유플라이마뿐만 아니고요, 뭐 레키로나뿐만 아니고요, 워낙 다양한 애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실 올해 뭐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거죠. 사실 뭐 레키로나도 그렇고 뭐 유플라이마, 뭐 어떤 파이프라인에 있는 어떤 제품도 사실 다 실적을 위한 거잖아요. 실적으로 가는 징검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주가의 우상향에 대한 의심은 뭐 거둬야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가 눌려 있는 구간에서는 꾸준히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에는 유럽의 조건부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하는 이제 제목이 달린 기사가 나왔고요. 이건 이제 길리어드하고 리제네론의 그 약을 치료제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건데, 그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 승인 당시에도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효능의 정도가 불확실하지만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비입원 경증 환자의 치료상의 선택권을 주는 게 적절하다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늦어도 빠르면 이달 말에, 늦어도 다음 달에는 조건부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진출을 위한 지금 협의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해외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로 하고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가 선례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조건부 허가를 획득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게는 한 달 이내, 그리고 길어도 2달. 그러니까 길리어드가 2달이 채 걸리지 않았고, 리제네론이 2월 1일에 시작해서 26일에
받았으니까 25일 걸렸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지금 그 레퀴로나도 아마 이달 말쯤이 아닐까 하고 지금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죠. 오늘 시간외에서 셀트리온은 0.17% 500원이 빠진 30만 10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도 0.08% 100원이 빠진 12만 91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이 뭐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셀트리온 제약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수급 보면 개인만 매수를 했어요. 오늘 보험 빼고는 기관도 다 빨았고, 근데 이제 이 거래량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지금은 시장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의 관심이 전혀 셀트리온 방향을 향하지 않았다. 그런 판단이고요. 헬스케어도 93만 주 다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2월 15일 빼고 그 이후에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기금이 3,000주 매수가 들어왔죠. 어제 10,000주를 팔았기 때문에 그저께 7,000주 사고 오늘 3,000주 사서 딱 맞췄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만 36만 주를 사고 외국인이 32만 주 넘게 덜어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그리고 기관도 오랜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개인이 49,000주 사고 외국인이 47,000주 팔고 기관은 눈치만 봤고, 거래량이요 19만 주, 지금 가장 적은, 아마 이 정도면 올해 들어서 가장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 그룹주 3사가 시장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빠져도 올라도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일봉 차트 보면 오늘 음봉이 딱 나오면서 약간 상승하려는 것으로 보이던 그 일봉 차트가 조금 꺾였습니다. 스토캐스틱도 이제 다시 기준선 방향으로 고개를 틀었고, MACD가 아주 가까이 기준선에 다가갔습니다. 이제 거의 월요일이면 MACD 상에서 매수 신호가 터지지 않을까 싶고요. OBV도 완전히 가까이 붙었습니다. RSI 지표는 다시 고개를 바닥으로 향하고 있고, 지금 별로 의미 있는 흐름도 아니고 매물대를 봐도 그렇게 큰 그 어떤 의미를 짚어내기 어려운 움직임이어서, 지금 보면은 오늘 이 흐름상에 5일선, 11일선, 120일선이 다 모여 있고요. 이 주가 흐름을 보면, 그래 지금 가장 밑에 있는 그 이평선에 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30만 원 숫자도 바뀌잖아요. 29만 9천 원과 30만 원은 크게 달라 보이잖아요. 30만 원 정도에서 하단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상승할 경우에 31만 한 5천 원 정도 자리에서 저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주봉 보면 이제 하락을 하다가 그 위아래 꼬리의 길이가 비슷한 십자형 패턴, 십자형 패턴은요 전환 신호예요. 전환 신호. 그래서 하락을 이제 멈추고 상승 전환하려는 주봉상의 움직임, 그러니까 다음 주 흐름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한번 좋아지면요, 셀트리온은 지난 6월에도 그랬고요, 지난해, 그리고 11월에도 그랬고요, 급등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그 눌리는 패턴이 충분히 시간을 다졌다. 그리고 십자형 패턴이 나왔다. 10월 말에 십자형 패턴 나왔죠. 이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의 흐름이 이번 주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약간 눌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스토캐스틱 역시 비슷하게 눌렸고, MACD 정말 그 기준선에 거의 근접했고요. OBV 마찬가지, RSI 마찬가지. 지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진짜 어떤 종목의 차트인지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매물대를 보면 지금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할 경우 아래쪽 매물대 끝이 12만 5천, 한 12만 6천 원쯤 되는 자리, 그리고 상승할 경우 매물대 상단이 13만 6천 원 자리. 그래서
그 정도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주봉을 보면 역시 위아래 꼬리가 비슷한, 그러니까 십자형 패턴이 나왔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주봉상으로. 그리고 아깝게 오늘 21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오면서 21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13만 한 2천원쯤 되는 자리였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내려왔다 흘러내렸지만, 하지만 패턴은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좀 더 그 흐름이 좀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약도 역시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역시 약간 눌려서 기준선 방향으로 전환했고, MACD는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매수 패턴, 그죠? 매수 이후 이제 홀딩하면 되는 그런 구간, 매수 유효한 그런 구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OBV도 마찬가지 살짝이지만 기준선을 기준선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RSI가 다시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다시 과매도 구간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지금은 뭐 과매도 뭐 이런 걸 떠나서 매매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요. 지금은 시장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시장이 흐름이 안 좋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다음 주에 반등을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차트를 보든 어떤 수급이 오늘 개인 수급만 많이 들어와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이제 주봉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흐름이 아주 뭐 나쁜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때는 뭐 무턱대고 이제 막 매수를 하고 그러지 마시고, 다만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지금 요즘에 코스피 쪽에 이제 대형주들 막 눌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때는 약간씩 이제 분할해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하는 타이밍이라기보다는 매수를 조금씩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다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무조건 매수하고 그대로 갖고 있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굉장히 기분 좋게 들떠서 방송을 하면 참 좋았겠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셀트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시간을 잘 보내시고, 또 나름대로 어떤 종목들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다음 주에는 꼭 우리 시장이 활발하게 폭등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